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또 취업 때문에 고민인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위를 잘 타고 계십니까? 어떻게 좀 더위 네. 잘 타시죠? 자전거보다 더위를 더 잘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우선 뭐 사무실 안은 계속 에어컨이 나오고요. 요새는 방학이라 이제 직무체험이라는 프로그램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업 방문하는데 계속 차 안에서 이동을 하니까 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며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그거 지금도 직무체험 그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 직무체험, 현장 실습, 뭐 인턴 뭐 같은 이름들이거든요. 네, 네. 같은 내용인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학생이 직접 기업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뭐 현장에서는 이제 학생들 상대로 여러 가지 뭐 프로세스들 안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쥐니 한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희입니다. 머리가 진짜 지니 같네요. 예. 네. 네. 뭔가 아이돌 같아요. 뒷꼬리가 그 지니의 여기 꼬리 같은 느낌. 꼬리가 꼬리 포인트예요.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취업 준비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준희 캐스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은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질문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주제는 블라인드 채용을 대비한 준비 방법인데요. 네. 첫 번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미 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류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자소서에 어떤 점들을 기입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적 장학금을 받았는지 수석을 졸업했는지 등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일단 알아두고 자소서를 미리 작성해 두려고 합니다. 혹시나 실수할 가능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번 필기 전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직무 능력을 보기에 NCS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NCS 문제를 풀면서 피셋까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이나 기타 사항은 현재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혹시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미님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에 어떤 점을 기입하면 되는지도 안 되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코치님. 네. 블라인드 채용에서 자소서에 적어야 할 것들이 따로 어떤 제한이 생겨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몇 년 전, 수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 뭐 폼이 있는데요. 이번에 2017년 판으로 해서 새로운 이력서 판이 돌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블라인드용의 네, 어떤,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좀 띄워주시죠. 네, 준비 중이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이력서 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상단에 사진 넣는 칸 있고요. 네. 오른쪽에 인적사항, 하단에는 이제 학력 그리고 뭐 가족사항 같은 것들을 쭉 기재를 하는 것이 기존의 양식이었고요. 네, 이렇게 변경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네. 뭐 한눈에 보이는 건 사진 넣는 칸이 없습니다. 칸이 없네요. 예, 그리고 저도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 당혹스러운 거는 제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쓰는 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이름을 보고 뽑는 학력은 기업이 나와있죠?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렇다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리한 말씀이신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준생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던 대로 그냥 계속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제일 곤란한 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이 학교 이름 보고 지원했던 친구들이 지금 가장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근육을 쌓아왔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항목인 거고요. 나는 무조건 학교 이름만 높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철학과라든지 뭐 이렇게 뜬금없는 곳들을 간 학생들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게 지금 이런 물론 뭐 학교 좋고 영어 점수 좋고
또 뭐 부모님 직업기 같은 거 쓰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네. 어쨌든 학교 이름이나 어떤 그 뭐 영어 점수 이런 걸로 승부를 봤던 그러니까 네. 직무에는 크게 관심은 없고 네. 그런 분들은 약간 좀 불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번에 예전 방송에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연대생 울고 있던 연대생 여학생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열심히 했고 부모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취업이 안 되나요?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지금 가장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그렇다면 평가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과외 뭘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는 뭘 건가요?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과외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지금 정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기준 자체도 네. 지금 시행하는 쪽에서도 뭔가 세팅이 완벽하게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취준생이 아니라 취업 면접관 그분들이 지금 당황하는 상황이신 걸로 되게 아시면 당황스럽네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진도 없고 학력도 기재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이제 자소서인데 그렇죠. 네. 자소서는 좀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소서, 그러니까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댓글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역차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표현하는 방법 자체를 그냥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학생의 자소서 내용입니다. 저는 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집에 가기 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년에 300권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저에게 상을 준다는 의미로 학교 앞 신촌에서 맥주를 한잔하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닐까요? 연대 아니에요? 연대 아니면 연대, 연세대? 이대, 서강대, 서강대나 예. 뭐 홍대도 있고 신촌은 아니겠구나. 홍대일 네. 수도 있고. 그럼 이걸 제가 신림동으로 바꾸면 어느 학교인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을 뿐이고요. 예, 표현은 본인이 요령껏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한 줄로 정리되던 것들을 가려놨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근데 이제 학교를 어렵게 같은 들어갔거든요. 지역에 좋은 학교하고 덜 좋은 학교 그거 있는데 같이 덜 있으면 좋은 학교 학생이 이런 식으로 쓰면서 어떤 좋은 학교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네, 그럴 수 물타기를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그렇다면 기발한 이제 자기소개서군요. 그리고 또 빠르미님이 예. NCS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삼성도 GSAT 시험이 없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을 할 텐데 제가 예측하고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공 시험, 전공 필기 시험 같은 좀 직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는 내가 이 진로를 이렇게 탐색해 왔다라는 나를 알리는 방법. 그 두 가지로 지금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NCS에서 보고 싶어하는 직무 역량은 당연히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직무와 자신이 가장 잘 맞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블라인드 면접에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면접관들도 이제 과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걸 가장 좀 중시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직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영업 직무에 있던 친구들이 가장 빛을 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영업 직무에 있는 싶습니다. 친구들이 빛을 발한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주머니에 동전이 뭐가 얼마가 들어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내 실루엣 자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이거 갖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저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하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키워드죠.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들을 하나씩 박아놓고 그걸로 문장을 하나하나 만드는 부분들을 연습을 해 놓으시는 거죠. 증명을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본인의 스토리로 면접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유진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네, 두 번째 댓글 웃자고 한 말이에요 님의 댓글입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일부 기업에서는 학교 학점 안 보고 필기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니
신입이기에 경력을 채울 수도 없고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NC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의 고민은 제가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9학기를 더 다닐까 아니면 낮지만 3점 초반에 이 학점으로 졸업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 학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뭐 현재 학점이 낮은 것으로 인해서 9학기를 다닐까 말까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생각하자면 학점 같은 걸 이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더 좋겠네요. 네,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탈스펙이라는 탈스펙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펙을 안 보니까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추가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건데 지금 이 친구분은 되게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블라인드는 학점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직무와 직접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이 회사를 내가 갖고 싶고 진짜 이 직업을 내가 갖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우선시 된다라는 부분이지 기본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더 채울까요? 아니면 졸업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건 뭐 본인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아서 대학교를 선택하는 상황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재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선 내가 점수에 맞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반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어떤 학교든 들어가서 편입을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수능 성적만 본다면 재수가 분명히 맞는 거겠죠. 근데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 전공을 통해 어디를 갈 수 있다라는 진로를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 우선 사회 진출을 먼저 해보셔서 경험을 해보시면서 견문을 좀 넓히시는 게 사실은 더 맞고요. 그렇게 해서 경력직으로 가시는 게 지금 본인의 스펙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올드루키가 되는 게 낫다. 네. 그냥 학교에서 더 해봤자 솔직히 또 이전의 어떤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어떤 획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 벗어내야 되는데 그건 말씀하신 그런 대로 케이스는 뭐 별로 없었죠, 솔직히.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했어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분과 아까 그분 이름 뭐였나요? 예. 빠르미님 둘 중에 커피 한 잔 드실 분 뽑아야 되는데 네, 뽑아주시죠.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NCS와 피셋을 함께 준비한다라는 앞에 분. 그 시선 마음에 들고요. 빠르미님. 빠르미님에게 그래요.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웃자고 한 네. 말이 박수. 예, 빠르미님 당첨 자, 축하드립니다. 별다방 아메리카노 축하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분은 이제 약간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네, 정말 본인이 뭐 하고 취업을 좀 싶은지 더 잘 해서 네. 올드루키를 노려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 걱정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뭐 블라인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앞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면접관이 서 있고요. 면접관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블라인드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발끝까지만 걷으면 여러분의 발만 볼 것이고요. 싹 다 걷어버리면 여러분의 얼굴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시험을 봤던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무릎까지만 걷으니까 발 밑에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갔는데 다음 첫수에 본인이 가보니까 블라인드를 다 걷어버린다. 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쪽집게 과외가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현재의 제도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사람.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내려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면접관님들 고생 많으실 겁니다. 네, 힘내주시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막 제대로 세팅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네.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도현 코치님과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